오늘의 사건 파일, 담장을 넘어 불멸의 이름으로 남은 여인. 추리 포인트. 1. 금원만을 위해 덕희가 만든 아름다운 공간 3호정. 그곳을 통한 금원의 파격적인 행보는? 2. 또 한 명의 천재시인 죽서와의 만남. 그녀의 죽음이 금원에게 미친 영향은? 3. 서로의 날개가 되어준 연인 덕희와의 마지막 약속. 다시 세상 끝으로 간 그녀의 선택은?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금원과 덕희는 의주에서 두 번째 압록강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15년 전 남장을 하고 홀로 섰던 그 강을 이번에는 의주 부윤이 된 덕희와 함께 서서 바라본 것이죠. 의주에서의 2년, 김덕희는 그곳에서 막대한 재력을 모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청나라와의 무역이 이루어지는 국경도시, 그 무역을 관할하는 부윤의 자리는 돈과 물자의 흐름을 파악하기만 한다면 재력을 쌓기 더없이 좋은 위치였을 겁니다. 능력 있고 야심 있는 사내가 기회를 만났으니 그 결과야 불보듯 뻔하였을 터. 이제 그 사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무엇을 할지, 그리하여 금원의 삶은 또 어찌 변화할지 1847년의 한양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관직을 내려놓고 무엇에도 매이지 않게 되니 이제서야 내 몸에 맞은 옷을 입은 듯하구려. 그간 변방에서 나를 보필하느라 금원 당신도 참으로 고생이 많았소. 나으리야말로 그동안 참으로 애쓰셨습니다. 그간 변방의 병무로 몸이 많이 상하셨으니 이제 무엇보다 건강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내 몸은 내가 알아서 잘 챙길 테니 이제 당신의 계획을 말해보시오. 무엇을 하고 싶소? 아니, 무엇을 할 거요? 당신은 늘 계획이 있지 않소? 의주에서야 관아 살림이 워낙에 바빴으니 계획을 세워야 했죠. 그래서인지 아직 이런 여유가 낯설기만 하여요. 조만간 저잣거리에 나가 요즘 도성에서 많이들 읽는 서책을 구해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읽고 싶었던 책을 실컷 읽을 수 있을 테죠. 어이쿠, 이제 나는 글씨가 적힌 종이라고는 더 이상 쳐다보고 싶지도 않소. 그러니 서책을 사더라도 이곳에는 절대 가지고 오지 마시오. 그럼 어디다 책을 두란 말씀이십니까? 설마 지금 제게 소박을 놓으시는 것입니까? 그대가 어디 얌전히 소박을 맞을 사람이요? 되려 나를 소박 놓을 사람이지. 당신과 당신의 그 서책들을 위한 곳은 이제 이곳이 아니라오. 따라오시오. 용산. 한양의 물자가 오가는 교역의 중심지. 그 중에서도 한강이 바로 보이는 강변에 덕희는 별장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금원에게 내어줍니다. 아직 셈을 치를 준비가 되지 않아 급한 대로 이자부터 줄까 하오. 어떻소? 마음에 드시오? 이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과한 듯합니다. 아니요, 아직 한참 모자란다오. 하지만 일단은 이걸로 참아주겠소? 책을 읽어도 좋고 낮잠을 자도 좋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어도 좋소. 적어도 이곳에서만큼은 당신에게 자유를 주고 싶으려. 막대한 부를 쌓고 한양에 돌아온 덕희라면 조선 사교계의 호사가들이 그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덕희가 한양 땅에 별장을 짓는다는 것, 그것도 현재의 버금가는 당시 최고의 유지 중 한 곳에 털을 잡는다는 것은 그의 막대한 재력과 영향력을 과시하는 행위였겠죠.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그 집을 소실에게 선물했다면 아마 한양 전체를 들썩이게 만들 커다란 가십이 되지 않았을까요? 30이 넘은 나이에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출세길에 오른 남자. 그 남자를 치마폭에 감싸 쥐락펴락하는 여인. 아마 금원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한양의 유명 인사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금원 언니, 저는 요즘 언니가 세상에서 제일 부러워요. 저도 그래요. 조선 천지에 측실에게 용산별장을 주는 배포를 가진 사내가 김덕희 영감 말고 누가 있겠어요. 요즘은 어딜 가나 이 이야기뿐이라니까요. 저로 인해 나으리께서 구설수에 오르내리신다니
마음이 편치만은 않군요. 신경 쓸 것 없어요. 모두들 배알이 꼴려서 그런 거니까요. 그 정도의 배포가 없는 못난 사내들이나 그런 은혜를 받아보지 못한 못난 여인들의 말에는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그리 말해주니 정말 고마워요. 그 별장이 그리 아름답다면서요? 네, 무척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세 갈래의 물줄기가 만나는 곳이라 사모정이라고 이름을 붙였답니다. 어머나, 참말 멋진 이름이네요. 언니는 거기서 무엇을 하시나요? 설마 방방마다 어여쁜 옷이며 장신구들이 가득한가요? 매일 단장하고 강변을 거닐 수 있다니 꼭 무릉도원에 사는 것 같겠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책도 읽고 글도 쓰고 해지기 전에 강이 반짝이는 걸 하염없이 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어찌나 빨리 지나가 버리는지 깜짝깜짝 놀라곤 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무릉도원이라는 표현에 어울리는 곳이긴 하군요. 책을 읽고 글을 쓴다고요? 세상에. 그게 재밌어요? 생각만 해도 골치가 아파와요. 저는 광기 시절부터 시 짓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차라리 가야금을 뜯고 춤을 추는 게 낫지. 가끔씩 연회에서 시를 읊으라고 할 때마다 곤욕이었지 뭐예요. 언니의 재능이 부러워요. 글을 쓰는 건 의외로 재능과 상관있지 않아요. 그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에 형태를 주는 것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시간을 들여서 살펴보고 내 진심을 알아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게 알아낸 것에 모양을 주고 밖으로 꺼내면 마음이 가벼워지기도 해요. 대단할 것도 없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함은 더더욱 아니고요. 하지만 너무 어려운걸요. 뭘 어떻게 써내려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해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내가 의도한 대로 표현이 될수록 기쁨과 흡족함이 크게 찾아오는 거예요. 글을 쓰면 마음이 가벼워진다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누군가가 시켜서 연회에서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만 시를 지었거든요. 저도 문득문득 마음이 쓸쓸하고 답답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글을 쓰면 제 마음도 좀 가벼워질 수 있을까요? 분명 그럴 거예요. 저처럼 신분 낮은 여인네가 글을 쓴다면 당장 저희 나으리부터 비싼 먹과 종이가 아깝다고 저를 호되게 야단치실지도 몰라요. 우리에겐 신분이 있지만 우리가 쓴 글에는 신분이 없어요. 모든 글은 문장의 형태와 그 안의 정신이 전부예요. 만약 두 분께서 진정 글을 쓰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사모정으로 오세요. 그곳에서만큼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을 꺼내놓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금원의 주변으로 여인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간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꼭꼭 감추어 두었던 마음들을 꺼내어 보고 싶은 열망을 가진 여인들의 금원을 주축으로 한 조선 역사상 최초의 여성 시인들의 모임. 사모정 시사는 이렇게 탄생하였습니다. 나으리, 요즘 저 때문에 많이 시끄러우시지요. 이제야 세상이 금원의 존재를 알아주니 나는 그저 신이 난다오. 여기를 가도 저기를 가도 사람들이 내게는 관심이 없고 묻는 것은 전부 당신에 관한 것뿐이구려.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여인은 글을 쓰는 여인이라 하더군. 그렇다면 나는 조선 최고의 위험한 여인과 살고 있는 사내겠구려. 그렇게 웃지 마셔요. 이게 다 나으리 때문입니다. 나으리께서 제게 사모정을 내어주시는 바람에 사람들의 이목이 쏠린 것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소, 금원. 당신은 언젠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오. 이제껏은 내 그늘에서 나를 돕느라 당신이 스스로를 낮추었지만
당신이 의지를 세우자마자 일이 되지 않았소. 그건 당신이 가진 힘 때문이라오. 나는 그런 당신이 참으로 자랑스럽고 어여쁘다오. 나으리,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시오. 당신의 뒷배이자 울타리인 내가 있지 않소? 참, 오늘 모임에서 만난 이가 당신에게 이걸 전해달라 부탁하더군. 창밖에 달이 뜨면 나는 달을 타고 저 산 너머로 간다. 가슴이 먹먹해지는 아름다운 글입니다. 그분이 쓰신 것입니까? 아니요. 당신은 모르겠으나 이 시를 건넨 사람 또한 우리만큼이나 구설수에 올랐던 적이 있어. 유수한 명문가의 자제인데 언제 죽을지 모를 병약한 여인을 제 사람으로 맞아들였거든. 그 집안에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다고 들었어. 그 여인이 쓴 시라며 당신에게 보여달라 청하였다오. 직접 만나고 싶습니다. 꼭 만나야겠어요. 알겠어. 날이 밝는 대로 내 그대에게 연통을 넣으리다. 금호는 덕희를 통해 자신에게 시를 건네준 사람, 당시 조선의 핵심 세도가 중 하나인 달성 서씨, 서기보의 집으로 갔습니다. 시를 지은 여인인 서기보의 소실 박죽서를 만나기 위해. 저희 나으리께서 괜한 발걸음하게 만드셨나 봅니다. 참으로 송구합니다. 괜한 발걸음이라니요. 제가 청했답니다. 꼭 만나 뵙게 해달라고요. 글이 참으로 청아하여 그대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였어요. 또 그대가 쓴 다른 시들도 모두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변변치 않은 재주일 뿐입니다. 제가 부축하겠습니다. 편히 누우셔요. 누워서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못난 모습을 보이니 부끄러울 따름이에요. 당신에 대한 소문은 많이 들었어요. 저야말로 부끄럽습니다. 동무 몇이 모여서 소소한 즐거움을 나누며 교류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봐주지 않더군요. 당신을 만나니 소문의 까닭을 알 것도 같네요. 저도 그 모임에 한번 가보고 싶어졌어요. 당신의 이야기도 궁금하고요. 제가 청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사모정에 저희 시사에 꼭 함께 해주시기를 청합니다. 보다시피 몸이 이런지라 큰 폐를 끼칠지도 모르지만 저 또한 사모정의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겠다고 하면 아마 저희 나으리께서 더 신이 나실지도 모르겠어요. 늘 제가 집안에만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니까요. 제게 시를 전해주신 것으로 그분께서 그대를 생각하는 마음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었어요. 분명 다정하신 분이시겠지요? 네, 참으로 다정하시지요. 나란 일에 문중일에 눈코 뜰 새가 없으신데도 일부러 짬을 내어 제게 걸음해 주시곤 해요. 병약한 소실 주제에 이런 거처에서 편히 지낼 수 있는 것만으로 감사드려야 하는데 누군가를 은혜한다는 것은 또 그런 것이 아니니까요. 어떤 마음일지 알 것도 같습니다. 그대의 시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었군요. 죽서는 그렇게 사모정 시사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눈 속에 외로운 꽃망울 열리고 맑은 향 사방을 흔든다. 봄빛 먼저 다투지 않아도 스스로 추위 견딘 몸이 있다. 죽서야, 너의 시는 참 간결해. 하지만 단어 하나하나에 네 마음과 결기가 묻어나는구나. 너는 연약한 꽃잎 속에 깊은 향기를 지닌 사람이야. 넌 항상 내게 좋은 말만 해주는구나. 내가 사모정을 드나든 지도 벌써 4년이 되어가네. 나으리 덕에 고운 가마를 타고 수도 없이 강변을 오갈 수 있었어. 우리 시사가 여태 이어질 수 있었던 건 서기부 어르신의 덕이 컸어.
금원아, 나의 시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온전히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너뿐이었단다. 나으리는 나를 한없이 품어주시지만 나의 마음을 정확히 헤아리지는 못하셨으니까. 늦지 않게 나를 알아주는 이를 만나 친구가 되었으니 이제는 여한이 없어. 락한 말은 듣고 싶지 않아. 아직 네가 써야 할 시가 많잖아. 너는 누구보다 아름답고 강한 사람이야. 제발 조금만 더 힘을 내줘. 온전히 나를 알아주는 친구는 내게도 너뿐이야. 너와 조금이라도 더 함께 우정을 나누고 싶어. 금원아, 강하다는 건 주어진 것에 힘껏 저항한다는 뜻만은 아닐 거야. 압록강 앞에서 돌아옴을 선택한 너라면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누구보다 잘 알 테지. 이제 내게 주어진 시간이 끝나가고 있음이 느껴져. 나으리와 네 덕분에 나는 이제 내게 주어진 것들을 그저 감사히 받아들일 수 있어. 운명 앞에 담담한 것, 그것이 내가 선택한 강함이라는 걸 알아주렴. 고마웠어, 나의 지음이여. 1851년 봄, 박죽선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35. 조선시대에 자녀 없는 소실의 죽음은 기록에 남지 않을 별것 아닌 일이었죠. 하지만 박죽선은 달랐습니다. 그녀를 아끼고 사랑한 두 사람, 서기보와 금원이 그녀를 불멸의 존재로 만들어주었으니까요. 죽서가 남긴 160여 편의 시를 엮어 죽서란이라는 시집을 출간한 겁니다. 당시 책을 출간하는 것은 개인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좋은 나무를 골라 글자를 하나하나 새기는 목판 작업, 그를 위해 숙련된 각소를 고용해야 하는 엄청난 비용이 드는 일이었죠. 왕실이 아니면 엄두도 내기 어려운 일이건만 서기보는 사랑했던 여인을 위해 그 일을 완수하였습니다. 죽서란을 편집하면서 금원은 깨달았을 겁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은 것과 같음을. 죽서는 비록 젊은 나이에 요절했지만 죽서란으로 인해 그녀의 이름은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은 14살에 첫일을 걸었던 그 여정, 압록강 앞에서의 선택, 그 모든 것들이 기록되지 않으면 자신의 존재는 시간 속에 소멸해버리게 되겠죠. 내가 한 명의 사람으로 존재하였음을 증명하고 싶구나. 이 글을 남기는 것은 내가 보았던 천하의 장관과 나의 뜻이 잊히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호동설악기가 완성됩니다. 14살 소녀가 남장을 하고 떠났던 여정. 금강산의 만폭동, 관동 팔경, 그리고 압록강. 모든 발걸음과 모든 의지가 한 권의 책으로 엮였습니다. 죽서란과 호동설악기, 두 권의 책을 출간하며 금원의 이름은 호사가들의 소문거리에서 불멸의 시인으로 역사에 새겨졌습니다. 삼오정 시사라는 최초의 여성 시인 모임을 이끈 여인, 죽서란을 편집한 여인, 호동설악기를 집필하고 발행한 여인. 이 순간이 금원 인생의 절정이 아니었을까요? 14살에 시작된 여정이 20여 년의 시간을 거쳐 마침내 결실을 맺은 바로 이 순간에. 1853년, 김덕희는 병상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금원, 거기 있어. 네, 나으리. 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약속을 지킬 때가 왔나 보. 나는 셈이 확실한 사람이니까. 이미 넘치게 받았습니다. 저는 제 의지로, 제 선택으로 나으리 곁에 있었으니 그런 말씀 마시어요. 아니요. 그래서야 내 궁금증을 풀 수 없게 되잖소.
처음 만난 날 내가 물었지. 책임질 가족이 없다면 그 강을 건너겠냐고. 기억합니다. 참으로 알 수 없는 이상한 사내라 생각했지요. 당신도 만만치 않게 이상한 여인이었어. 그렇게 시작된 인연 덕에 나는 원도 한도 없는 삶을 살 수 있었다오. 이제 그만 말씀하시고 쉬세요. 기력을 아끼세요. 제발. 슬퍼 마시오. 금원 나는 기쁘다오. 당신은 아직 젊으니 이제 진정으로 자유로워지시오. 그리고 이제서야 기꺼운 마음으로 당신을 놓아줄 수 있는 못난 지아비를 용서하시오. 터키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손을 잡은 채로 금원은 한참을 조용히 앉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금원은 제문을 씁니다. 죽은 남편을 위한 글. 한 글자 한 글자에 덕희와의 모든 시간을 담았겠죠. 금원은 제문을 다 쓰고 나서야 비로소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오래도록.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로 약속하며 시작된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금원이 쓴 제문은 과천에 응거 중이던 추사 김정희에게까지 전해집니다. 어찌 이토록 기이하고 뛰어난 문장이 있단 말인가. 추사의 이 한마디. 슬픔을 글로 승화시킨 금원의 재능을 추사는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이 금원에 대한 마지막 기록이고 이후 그녀의 행방은 묘연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상상을 덧붙입니다. 덕희가 떠난 후 금원에게는 더 이상 지켜야 할 가족도 책임져야 할 굴레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다시 한번 세상의 끝으로 갔을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로 이 강에 섰을 때 나는 남장을 한 14살 소녀였지. 두 번째로 이 강에 섰을 때 나는 사랑하는 이와 함께한 여인이었어. 그리고 지금 나는 비로소 나 자신이구나. 이번에야말로 그녀는 강을 건넜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으니까요. 김금원, 1817년에 태어나 언제 어디서 생을 마감했는지 알 수 없는 여인.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14살에 떠났고 돌아왔다는 것. 그 돌아옴이 없었다면 김덕희와의 만남도, 삼오정 시사도, 박죽서와의 인연도, 죽서랑과 호동설악기도 없었겠죠. 금원과 덕희, 서로를 알아보고 서로의 등을 밀어주었던 두 사람. 여자의 이름은 담장을 넘지 못한다고 금원은 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름은 담장을 넘었습니다. 2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그녀를 기억하고 그녀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단서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정설록의 수사팀에 합류하세요.